안녕하세요 여러분, 유기화학 강사 안정민입니다. 자, 우리가 벌써 10강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알켄 그리고 알카인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작용기인 유기할로제나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다중결합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는 다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를 첨가하는 반응을 주로 하게 됐었죠. 그런데 다른 작용기인 유기할로제나물들은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의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메커니즘의 반응이 얘기가 될 텐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10강에서 유기할로제나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강인 11장에서 유기할로제나물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과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서로 비교하면서 복습을 하시면은 더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반응을 다양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이번 챕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할로제나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다양한 분류 방법이나 명명 그리고 성질을 살펴본 후에 다양한 유기할로제나물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유기할로제나물을 이용해서 유기금속 시약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유기할로제나물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모든 화합물들은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그런 물질이었죠. 알케인, 알켄, 알카인 모두 탄소와 수소만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탄소의 다중결합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탄소에 수소만 결합을 하고 있다면 탄소와 수소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 둘이 하고 있는 공유결합은 비극성 공유결합이었고, 따라서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던 물질들은 대부분 비극성인 물질이 많았는데, 유기할로제나물이라는 거는 수소가 치환되어 있던 탄소에 할로젠이 이렇게 바뀌어서 치환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킬 그룹에 할로젠이 치환되어 있다라고 해서 유기할로제나물, 탄소에 할로젠이 치환된 물질 또는 할로젠이 치환된 알킬, 할로제나 알킬이라고 해서 뭐 알킬 그룹에 X가 붙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 할로젠 원자는 탄소보다 대부분 전기 음성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서 전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게 되고, 그 힘이, 그리고 그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전자를 당기는 힘, 그리고 할로젠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극도가 수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항상 탄소와 할로젠이 하고 있는 결합은 극성을 가지고 있는 공유결합이 되고요. 이때 극성의 방향은 할로젠이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탄소 쪽은 전자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고, 할로젠은 전자를 좀 많이 가지게 돼서 델타 마이너스의 부분 전하를 가지게 되겠죠. 앞으로 나오게 되는 모든 유기할로제나물의 반응은 지금 형성된 극성 공유결합에서 나타난 쌍극자 모멘트를 통해서 모든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뭐 sp3 혼성된 탄소 원자에 할로젠이 치환되어 있다면 그것이 유기할로제나물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할로젠이 탄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탄소와 할로젠이 하고 있는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할로젠과 알킬은 친전자체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친전자체라는 거는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해서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좋아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따라서 할로젠과 알킬의 탄소와 할로젠의 결합이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져 있어서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 상태를 띠고 있으니까 이 탄소의 델타 플러스가 친전자체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친액체가 추구하는 양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탄소가 전자가 부족해서 델타 플러스 상태이니까 친핵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누클레오 파일이 존재했을 때 친액체는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 전하고 탄소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자연스럽게 인력이 생기겠죠. 따라서 친액체가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델타 플러스인 탄소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작용기를 가진 물질들의 대표적인 반응 메커니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챕터까지 배웠던 탄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화합물들은 탄소 이중결합, 삼중결합 화합물들은 전자가 풍부했죠. 그래서 전자가 부족한 물질들한테 전자쌍을 제공하면서 반응을 했었는데 할로젠과 알킬은 그것과 정반대로 자신이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따라서 주변에 전자가 많은 물질과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전자가 많은 물질이 할로젠이 치환되어 있는 탄소 쪽을 주로 전자를 제공하면서 반응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로젠은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탄소와 연결되어 있는 공유결합 전자쌍을 통째로 가지고 잘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떨어져 나온 할로젠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히 강산의 짝 염기라서 약한 염기로서 안정하게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날 때 이탈기인 할로젠이 잘 떨어져 나오는 것도 이 할로젠과 알킬의 친핵체와의 반응을 촉진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굳이 메커니즘을 암기할 필요가 없죠. 암기하지 않아도 가장 전자가 많은 물질과 적은 물질이 반응을 할 것이고 이때 할로젠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알고 있다면 메커니즘을 추정할 수 있으니까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챕터에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고요. 일단 유기 할로젠화물을 소개를 했으니까 좀 다양한 구조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분류되고 명명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